오는 12일에 치러지는 상주군이 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어제 저녁 경북 고령군의 공장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나 8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강화된 데다 직장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은 흐린 가운데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식목일인 오늘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출근길 무렵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낮부터 서서히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낮까지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모레 늦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가량,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40mm가량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비가 내릴 때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도 내려갑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 23.2도로 올 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 지역도 어제보다 7도가량 내려간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과 안동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상주군이 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후보자 지지도는 김재원 후보가 40%대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성윤환, 박완철, 김영태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후보 지지도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48.3%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 성윤환 후보가 14.5%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소속 박완철 후보가 10.4%,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가 10.3%를 보였고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가 4.3%, 코리아당 류승구 1.4%,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55%로 자유한국당이 가장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12%, 그리고 바른정당 6.8%와 국민의당 4.7%, 정의당 0.5%를 기록했고 지지정당 없음도 14.9%에 달했습니다. 한국당 지지자들 가운데 75.7%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64.1%가 각 지지정당의 공천 후보인 김재원, 김영태 후보를 지지한 반면 바른정당 지지자의 경우 33.7%가 김진욱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또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설문자들의 27.3%가 무소속 성윤환 후보의 지지를 밝혔고 13.4%와 13.2%가 각각 무소속 박완철, 한국당 김재원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한국당 김재원 후보에게 25.8%, 무소속 성윤환 후보의 23.3%, 무소속 박완철 후보의 14.8%,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에게 11.8%, 그리고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에게 8.1%의 표를 나눠줬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동문화방송과 대구문화방송이 공동으로 폴스미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상주군이 의성청송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자동 응답전화 면접조사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이고 응답률은 7.1%입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직 시의원이 비리로 구속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시 수성 제3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지역구인 이곳에는 3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의원을 뽑는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윤, 자유한국당 정용, 바른정당 전경원, 무소속 최기원 후보 등
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구시 의원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정영 후보가 33.9%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희윤 후보가 23.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바른정당 전경원 후보 12.5%, 무소속 최규현 후보 8.0%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후보가 없다 17.9%,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로 20%를 넘는 부동층의 표심이 판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자유한국당 30.6%, 더불어민주당 25.2%로 두 정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른정당이 13.3%, 국민의당 10.2%, 정의당 2.6%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정당 4.2%,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이 13.9%로 나왔습니다. 연령대별 정당 지지도에선 20대와 30대, 40대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인 수성 1에서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2.5%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어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평소 친박 청산을 강하게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던 홍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는 이른바 친박 마케팅으로 일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 향단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 서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 방문한 대구 경북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였습니다. 홍 후보는 난생 처음으로 방문한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5천년 가난을 해소하신 분이라며 지켜세우고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인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 비박계로 분류되며 친박 청산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평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선대위 구성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백승주 의원을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등 다수의 친박계 인사를 동원했습니다. 홍 후보의 대구 경북 지역 친박 마케팅에 대해 바른정당은 탄핵 원인을 제공한 친박 세력을 선거에 이용한다면서 연대를 원한다면 친박 세력부터 솎아내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고령군의 공장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8개 동이 불에 탔고 거센 불길과 유독가스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공장 주변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고령군 계진면 목재 지지대를 만드는 한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차 등 장비 40여 대와 인력 160여 명이 투입돼 진화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특정하진 않고요. 다른 공장에서 지금 작업하다가 왔다고 납품 왔다가 보고 신고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봤더라고요. 불길은 인근의 타이어 재생 공장 등으로 옮겨 붙은 뒤 주변 야산으로도 일부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 현장 인근의 주민들은 한때 대피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특히 공장 내부의 목재와 폐타이어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져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개 부지대에 건물이 가깝게 신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연소가 쉽게 되었고
마침 또 화재 시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연소가 빨리 되었습니다. 큰 불은 2시간이 넘어서야 가까스로 잡혔지만 8개의 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설을 미루면 예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앞에 대형 음식점이 들어섰습니다. 1층은 음식점 및 상가, 2, 3층은 주차장입니다. 이 땅은 주차장 부지로 분양됐지만 주차장으로 모두 활용하지 않고 건물 전체 면적의 30%까지 근린 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을 상가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분양된 주차장은 18개 필지. 대부분 주차장 고유 용도보다 상업시설을 짓는 게 분양받는 목적이라서 2, 3층 주차장은 이용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상가 분양이죠. 주타겟이요? 예. 주차장은요? 그걸 활용해서 더 큰 이익을 챙긴다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또 가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제 이용 제공해드리고. 여기에 건물의 법적 부설 주차면 수가 실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어 주차난이 가중됩니다. 충남 전남도청 신도시가 이런 현상을 겪자 뒤늦게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섰지만 분양 당시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용 지불을 각오해야 합니다. 전남도청 신도시의 경우 2개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14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뛰어 21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차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저희들이 이용 활성화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공영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경북도청 신도시는 현재 4개의 주차장 부지가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어 주차난을 해결하고 예산을 줄일 가능성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는 공영주차장 조성 대신 일반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다구 달서구청에서 민원인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무원 노조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달서구 지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8시 반쯤 청사내에서 당직 직원인 49살 우모 씨가 민원인 31살 이모 씨에게 맞아 골절상을 당했다면서 구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법규가 강화된 데다 직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원숭이와 다람쥐 등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며 동물과 친해지는 수업입니다. 포항 지역 한 직장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교구를 자작나무로 제작하고 유기농 식재료만 급식에 사용하는 등 운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나 아니면 오전, 오후로 부모님들 시간 나실 때 오셔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직원 수가 적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고 있는 이곳은 최근 포스텍이 문을 연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자녀도 돌봐준다는 점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포스텍 교직원과 대학원생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안심하게 아이를 놓고 맡길 수 있다는 점, 안전하게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점이 참 좋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포항시청과 세명 기독병원, 포스코 캠텍 등 10곳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이 점점 늘면서 일과 육아를 함께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양이 풍부해서 웰빙 채소로 알려진 아스파라거스가 참외 고장인 성주에서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참외 농사보다 노동력이 적게 들어서 고령화되고 있는 참외 농가의 대체 작목으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25cm의 다 자란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느라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심은 아스파라거스 뿌리가 자라나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참외 재배 시설에서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시작한 이삼곤 씨는 참외 농사보다 관리나 노동력 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수확부터 이래 해서 나오는 과정이 수월습니다. 참외는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가볍습니다. 1kg에 8,000원씩 서울 대형마트에 아스파라거스를 전량 공급해 올해 수입은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10년에서 15년까지 생산이 가능한 아스파라거스는 7년, 8년 차일 때 수확이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숙취 해소,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스파라거스 농사가 성공할 경우 성주 지역 참외 농가의 참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것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비교 분석하여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스파라거스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노출된 성주 지역의 참외 농사를 대체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달구 경북연구원은 최근 5년간 구미의 수출은 연평균 8.1%, 포항은 7.1% 감소했다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산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대규모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정부로부터 금융과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 산업 분야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어제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과 관련해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달구지방경찰청도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될 경우에 대비한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등 수사제도 개선 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해외 환자 유치 지역 선도 의료기술 육성 공모 사업에 달구시가 8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달구시에 따르면 달구시 내 한 성형외과의 안구돌출 교정 기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관광 선도 의료기술로 선정받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달구시는 이 공모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되면서 모발 이식과 재건 성형, 대장암 치료와 관절 치료 등 대구의 우수 의료 기술을 발굴 육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열흘 동안 대구 지역 10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인도 시장 개척단으로 나가 1,28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대구의 한 식품 생산업체는 인도의 식품 유통업체와 300만 달러의 수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10개 업체가 모두 1,28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약 4천만 달러어치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달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달성군 가창면 전 지역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상수도 원격 검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가정마다 기계를 설치합니다. 달구시가 사물 인터넷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범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가정마다 상수도의 양을 측정하는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한 뒤 기지국에서 검침 정보를 전송받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달구시는 2년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인데 상수도 누수와 사생활 침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투수 앤서니 레나도의 부상으로 빠진 선발 공백을 지난해 입단한 최충현이 당분간 대신할 예정입니다. 레나도가 빠진 삼성은 개막전 선발로 패트릭, 이어진 홈 개막 시리즈에 우규민과 윤성환을 선발로 올렸고 어제 경기에는 장원삼을 기용한 가운데 오늘 임시 5선발로 최충현을 확정했습니다.
상대팀 LG도 임찬규를 선발로 예고해 두 팀은 오늘 저녁 시즌 2차전에서 젊은 오른손 투수들의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식목일인 오늘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낮부터 서서히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낮까지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모레 늦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경북 동해안은 5에서 20mm가량,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최고 40mm가량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 비가 내릴 때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점검도 미리 잘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12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6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를 넘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1도,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은 1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